안녕하세요. 조승현의 머니세븐입니다. 미국 기술주 시장을 이끄는 7개 빅테크 기업 M7 종목과 이 뒤를 바짝 추격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루키 종목 W7 종목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미증시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7개 빅테크 기업을 의미하고요. W7은 원더7의 줄임말로서 제가 직접 만든 용어입니다.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도 M7의 새로운 이슈와 이에 대적할 만한 W7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M7 종목 애플의 이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애플이 AI 기능 탑재를 위해서 중국의 알리바바와 제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아이폰 확대 전략과 또 로컬 AI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인데요. 하지만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이 파트너십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화당과의 연계 가능성에 있는 알리바바와 협력하게 된다면 AI 기술이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나온 건데요. 특히 미국 하원은 애플이 중국 데이터 센터 규제에 종속되는 걸 크게 경계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애플의 미국 내 생산과 또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의 공급망 전략은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애플의 중국 내 판매 전략과 그리고 AI 경쟁력 확보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압박이 현실화가 된다면 제재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 봐야겠죠. 기술과 지정학이 얽힌 이슈인 만큼 투자자들은 AI와 중국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제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글로벌 질서 속에서 애플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플의 대항마로 퀄컴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의 독자칩 전략이 흔들리는 사이에 퀄컴이 강하게 치고 나왔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스냅드래곤 7 4세대는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AI 어시스턴트 그리고 이미지 생성까지 온 디바이스에서 구현되면서 애플의 A 시리즈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GPU 속도는 30%, AI 성능은 무려 65% 이상 향상됐다고 합니다. 실감나는 게임과 또 선명한 카메라, 또 끊김없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진 건데요. 여기에 생성형 AI까지 탑재되면서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하나의 크리에이티브 도구로 진화가 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퀄컴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 잡고 데이터 센터용 AI 칩도 다시 개발에 나섰습니다. 과거 실패를 딛고 이번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와 제대로 경쟁해 보겠다는 모습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은 AI 인프라 플레이어로 확장되고 있다는 모습이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생성형 AI와 고성능 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퀄컴의 플랫폼 확장성은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겠죠. 다만 데이터 센터 분야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독주 구간이라는 변동성은 체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퀄컴이 지금 애플이 놓치고 있는 AI 경쟁의 주도권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스라엘 군대에 AI 기술을 제공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전장에서 활용된 AI와 클라우드 기술이 민간인 피해 논란에까지 얽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원들 내부 제기와 언론 보도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사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피했습니다. 이 같은 이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력이 얼마나 깊숙하게 군사용으로도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클라우드와 번역과 감시 분석, AI 기술이 전투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방증입니다. 윤리적인 논란은 리스크지만 기술 경쟁력 자체는 분명 강력한데요. 같은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빌드 2025 컨퍼런스를 열면서 AI 전략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개발자부터 산업 파트너까지 산업 전방위적으로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코파일럿 기반 맞춤형 AI 에이전트와 실전 해커톤까지 기술력 과시도 이어졌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산업 전반에 깊이 침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 파워가 매력적이겠죠. AI 기반 B2B 서비스는 반복적인 사용률이 높고 마진도 좋은 구조입니다. 다만 기술이 윤리적인 이슈에 노출될 경우 이미지 리스크도 함께 안고 가야겠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AI는 도구일 뿐이라는 믿음 아래에서 기술과 도덕 사이의 줄타리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항마로 세일즈포스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요즘 뭐든지 코파일럿입니다. 이메일 요약부터 준비까지 사티아 나델라 CEO도 직접 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세일즈포스가 여기에 제대로 칼을 빼놨습니다. 에이전트 포스라는 AI 플랫폼으로 업무 자동화를 넘어서서 모든 부서의 AI 비서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에이전트가 단순한 CRM 기능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장악한 협업 툴과 IT 지원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세일즈포스는 플렉스 크레딧이란 유연한 요금제로 AI를 대량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한 달에 직원 몇 명 대신에 AI 수십 명 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기반 코파일럿을 무기로 B2B 대형 고객을 꽉 잡고 있지만 세일즈포스는 에이전트 교체에 유연한 기업들, 특히 중견과 중소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포메티카 같은 데이터 플랫폼과도 손을 잡으면서 AI와 데이터 통합 전선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탄탄한 기반을 가졌다면 세일즈포스는 유연성과 속도로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M7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이 또 한 번 AI판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는 20일에 연례 최대 행사 I/O에서 제미나이 울트라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모델 개선만이 아닙니다. 아예 모바일과 차량, TV, 그리고 스마트워치까지 제미나이를 전면 배치하는 건데요. 운전 중에도 운동 중에도 그리고 TV 앞에서도 AI가 이제 일상에 녹아드는 거죠. 제미나이가 구글 어시스턴트를 밀어내고 안드로이드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유료 구독제도 더 세분화가 됩니다. 제미나이 어드밴스드에 이어서 프리미엄 플러스 그리고 프로 요금제까지 도입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세대 AI 비서 프로젝트 아스트라와 또 웹을 직접 탐색하는 마리너도 조만간 베일을 벗을 예정인데요. 하지만 가장 민감한 이슈는 한국의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입니다. 국가 안보와 디지털 주도권이 얽힌 이 사안은요, 정부가 일단은 유보 결정을 내렸고 AI와 지도 데이터 결합은 자율주행과 XR, AR 등 차세대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예정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독자 1억 5천 명을 돌파한 구글 원처럼 AI가 실질 매출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겠죠. 이제 구글의 AI는 기술을 넘어서서 정책과 플랫폼 그리고 수익 모델까지 다 건드리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대항마로 스노우플레이크 알아볼까요? AI 시대 이제는 누가 데이터를 지배하느냐가 결국 승부를 가릴 것 같습니다. 구글이 검색과 클라우드 그리고 OS를 엮어서 AI 제국을 키우는 사이에 스노우플레이크는 조용히 데이터 인프라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주요 클라우드 3사 위에서 자유롭게 구동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구글 클라우드도 고객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도 협력사이자 경쟁자인 셈이죠.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그리고 커넥티드 카처럼 데이터가 폭증하는 요즘 산업 구조 속에서 실시간 분석과 모델링 그리고 예측까지 한 플랫폼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도와줍니다. 덕분에 글로벌 완성차 80%가 이 플랫폼을 채택을 했고요. 공급망 분석부터 품질 관리, 차량 보증까지 데이터 기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정형 데이터 처리, AI 기반 고객 감정 분석까지 가능한 확장성도 갖췄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클라우드가 아닌 AI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중추라는 점이 강점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검색 기반의 구글이 아닌 데이터 주도권을 준 스노우플레이크가 AI 시대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을 각각 세 가지씩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과 퀄컴, AI 칩 싸움에서 중국 시장을 누가 더 세게 잡을지,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코파일럿 대 에이전트 포스에서 AI 비서 전쟁으로, 알파벳과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로 싸우는 진짜 AI 플랫폼에서 대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M7 종목, 최근 아마존의 소식 알아볼까요? 아마존이 이커머스를 넘어서 우주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카이포라는 위성통신 사업을 통해서인데요.
지구 저궤도 위성 3천여 개를 쏘아 올려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연결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최근 서울 아마존 웹 서비스 서밋에서는 이 카이퍼가 어떤 구조로 작동을 하는지 보여줬습니다. 고객이 원하면 위성에서 바로 아마존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는 구조인데요. 기존 통신사와 서버 구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보안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스타링크와의 정면 승부겠죠. 스페이스X가 한 발 앞서 있지만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확실한 우군이 있기도 합니다. 카이퍼는 결국에 인터넷 연결과 클라우드 활용을 한 번에 해결하는 인프라 전략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점이 눈에 띕니다. 최근 주가도 1개월간 18% 넘게 오르면서 기술주 랠리를 주도하고 있고요. 전 세계 매출도 올해 9%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아마존은 땅에서 물건 팔던 기업에서 넘어서서 이제 하늘에서 데이터를 파는 회사로 목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마존이 카이퍼라는 이름으로 인공을 쏘면서 통신 사업에 진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판에 조용하지만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인데요. 이 회사는 드론과 위성, 정밀 센서, 그리고 군사 장비까지 다루는 우주, AI, 방산, 삼박자를 갖춘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손바닥만한 군사용 드론, 이 사진에 나오는 블랙호넷 4를 업그레이드 했었는데요. 무게 70g짜리 드론이 30분 넘게 날면서 열 화상과 영상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게다가 조용하고 안 들키기 때문에 미군과 그리고 나토 국가들이 3만 대 넘게 사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성통신과 자율주행, 해양 및 항공 감시 등 아마존과 스페이스X 못지않게 우주 데이터 공급망의 핵심 기술을 꽉 잡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적도 탄탄했습니다. 매출 14억 달러, 전년 대비 7% 넘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460달러 선인데요. 월가에서는 목표가 560달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우주에 뛰어든 아마존인데요. 이렇게 텔레다이는 국방과 항공, 우주산업 전반에 걸쳐서 기술로 존재감을 키우면서 시장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M7 종목 테슬라입니다. 요즘에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회사를 넘어서서 우주와 로봇 그리고 법정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가 셔플 댄스를 선보이면서 춤추는 AI로 전 세계 누리꾼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테슬라 이사회가 소액주주 소송을 차단하는 새 정관을 도입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주주가 소송을 내려면 지분 3% 이상 약 42조 원 규모를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생긴 건데요. 이유는 머스크의 초거대 보상안에 대한 법적 분쟁을 막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델라웨어 법원이 해당 보상안을 무효로 판결한 이후에 테슬라는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기도 했죠. 여기에다 머스크는 6월에 텍사스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안전성 검증에 나서면서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월 관계 속에서 관세 완화로 부품 수입이 재개되자 사이버과 그리고 세미트럭 시험 생산도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6개월간 약 2,800억 원의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에도 부담이 된 상황인데요. 1분기 순이익이 현재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실적 우려도 겹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의 테슬라 집중 발언 그리고 로보택시 상용화 기대 등은 반등의 불씨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포드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참 기대가 많았죠. 그런데 1분기 미국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서 포드가 한 발 앞섰습니다.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이 7,913대 등록되면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 7,126대를 앞선 건데요. 특히 3월 한 달만 보면 격차가 더 컸습니다. 라이트닝은 2,198대, 또 사이버 트럭은 2,170대에 그쳤습니다. 포드는 전통 픽업의 강자답게 전기차 시장에서도 새로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4월에는 판매량이 전년 대비 16% 감소하면서 연초의 기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전기 픽업 시장 자체의 경쟁도 치열해진 영향도 있겠죠.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의 여파로 포드가 멕시코산 차량 세 종의 가격을 최대 2,000달러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가격 경쟁력 유지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습니다. 포드는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차 의무 정책 폐기를 지지하면서 전기차 전략을 조정 중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이막에서 포드가 얼마나 빠르면서도 현명하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의 이번 주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신 AI 칩 블랙을 무려 18,000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칩들은 500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데이터 센터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사우디 국부펀드가 보유한 휴메인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흥미로운 건요. 이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 중에서 나왔다는 점이 있습니다. AI 칩이 이제 외교 카드로까지 쓰이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요. 사우디는 향후 수십만 개의 GPU 도입 계획도 밝히면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 상하이에 R&D 센터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확장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설계도는 절대 넘기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기업 고객 확장이 연간 수조 원대 매출을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젠슨영 CEO는 최근 AI 칩이 중국으로 우회 수출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단언하기도 했죠. 차세대 AI 칩은 크기만 2톤에 달하기 때문에 배낭에 몰래 넣고 들여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국방, AI 외교, 그리고 AI 확산 속도라는 신형 키워드를 주목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AMD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맞수가 바로 엔비디아와 AMD겠죠. 최근에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방어를 넘어서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는데요. AMD의 리사소 CEO는 회사의 성장성과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를 상회하면서 매출 74억 달러, 순이익 0.94달러를 기록했죠. 여기에 더해서 AMD는 사우디의 AI 기업 휴메인과 손을 잡고 또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엔비디아와 함께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계약이 향후 5년간에 100억 달러 규모로 AMD는 GPU와 CPU 그리고 DPU 전 라인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우디 정부가 AI 인프라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AMD가 기술 파트너로 들어간 셈입니다. 또한 한국 시장을 포함한 아시아 공략에도 적극적인데요. 특히 중소기업용 중저가 AI 칩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밀면서 미국 정부와의 규정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AMD가 보여주는 기술 그리고 글로벌 전략의 조합 눈여겨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M7 종목 메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AI 시장에서 메타가 꽤나 거칠게 질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뜻밖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메타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차세대 AI 모델 베헤모스의 출시가 성능 부족 문제로 또 한 번 연기가 된 건데요. 애초에 4월에 공개를 하려고 했지만 현재 일정은 올해 가을 이후로 하반기로 밀렸고요. 현재 내부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헤모스는 오픈 AI나 구글을 뛰어넘는 모델로 시장의 기대를 모았지만요. 성능과 또 실제 결과물과의 격차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내부에서는 경영진의 실망이 컸고 개발팀 교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메타는 올해에만 AI 관련 자본 지출로 최대 100조 원을 책정한 바가 있었죠. 대부분이 챗봇 개발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돈입니다. 특히 라마포 모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개발자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고 있는 모습인데요. 벤치마크 성능과 또 실제 배포 버전이 다르다라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오픈소스 전략마저 메타는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중국 알리바바의 퀸이나 딥시크의 V3 모델이 글로벌 평가 순위에서 빠르게 메타를 추격하고 있는데요. 저커버크는 AI 패권을 노리고는 있지만 기술 속도와 완성도 면에서 오히려 오픈 AI가 앞서간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AI 연구가 고도화가 될수록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든다는 점에서 이러한 메타의 싸움은 단시간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타의 AI 전략이 기술력과 속도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가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타의 최근 이슈 알아봤는데요. 메타의 대항마로 오늘은 로블록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메타가 AI 모델 베헤모스 출시를 전격 연기하면서 기술 리더십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로블록스는 1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넘기면서 전년 대비 29% 성장이라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일 사용자와 그리고 총 사용 시간 알아볼까요? 일일 사용자가 9,780만 명, 그리고 총 사용 시간은 217억 시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자 참여 지표도 함께 크게 올랐는데요. 특히 구글과의 파트너십으로 보상형 광고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수익 확대에 본격 나섰고요. 사용자가 또한 자발적으로 광고를 보고 또 보상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완주율이 무려 80%를 넘어섰습니다. 광고주는 효율적이고 사용주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로블록스는 수익이 늘고요. 이렇게 이른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이제 로블록스의 전략인데요. 이런 구조는 메타의 광고 모델과도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아시아와 유럽과 같은 해외 매출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게임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AI 기술 도입, 그리고 광고 모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자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아쉽지만요. 잉여 현금 흐름은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주가도 살펴보면 최근 한 달간 40% 가까이 급등하면서 전년 대비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반영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메타가 흔들리는 틈을 타서 로블록스는 플랫폼과 광고, 그리고 수익 다변화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Z세대와 그리고 AI 기반 콘텐츠 시장에서 메타버스 승부가 진짜 시작된 것 같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이 각각의 기술 전략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과 퀄컴, AI 칩 싸움에서 중국 시장을 누가 더 세게 잡을까를 두고 경쟁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코파일럿 대 그리고 에이전트포스, AI 비서 전쟁으로, 그리고 알파벳과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로 싸우는 진짜 AI 플랫폼에서 대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마존과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 우주 인터넷과 그리고 초정밀 센서로 하늘 위에서 격돌하는 모습이고요. 테슬라와 포드, 로보택시냐, 전기 픽업이냐, 이 문제에 대한 속도전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 AI 반도체 왕좌를 향한 기술에서 맞대결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타와 로블록스, Z세대 마음을 누가 더 빠르게 잡을까, 이러한 구조상에서 경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AI 칩 18,000개를 공급하는 빅딜을 성사시켰다는 점에 있죠. 이는 미국과 사우디 간 180조 원 규모의 대협력이자 이제는 AI 칩이 하나의 외교 무기로까지 쓰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기술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행동이고 또 시장을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선언이라는 사실을 이번에도 증시가 증명한 모습입니다. 조승안의 머니세븐은 앞으로도 이런 기술 선언들이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고 또 어떤 루키 종목이 그 틈을 파고드는지 면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머니세븐은 매주 M7과 W7을 통해서 기술 혁신이 바꿔주는 시장의 지형과 그 안에서의 투자 기회를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미증시를 움직이는 압도적인 빅테크 7대장을 의미하고요. W7은 원더7의 줄임말로서 제가 직접 만든 용어입니다. 경이로운 루키 종목, 미래가 기대되는 루키 7종목을 의미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한 발 앞서온 투자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